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그분도 나오시는군요. 네, 오늘 잠시에 나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뉴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잤죠.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금 윤석열 씨가 다큐 영화 관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 굉장히 화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또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분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을 해달라. 말을 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해. 김근식 교수는. 자, 그리고 메시지가 우리랑 똑같네요. 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파렴치하다. 와, 파렴치하다. 보수 괴멸시키려고 작정했다. 다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요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저는 이 세 사람이 이런 부류들이 나는 더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렇죠. 안 했잖아 당시에. 안 했죠. 근데 이미 이제 윤석열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이제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은 끝난 사람이야. 김문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김문수한테. 왜냐?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김문수한테 지금 딱 해야 되는 시기거든. 그건 또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자, 김문수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검증하라고 최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하지? 안 해. 여기에 대해서 또 안 하잖아.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아우 냄새 난다고 한다고. 매번 저자들이. 참 걱정스러운. 아니 기세로 봐서는 그 집권하면 선관위 군대 또 보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왔던 저 부류들이 네.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너무 기회주의적인 처신인 거예요. 아직도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연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자에 대해서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아까 보수 괴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수가 종말한다면은 저 기회주의 처신 전 저게 아마 보수 괴멸의 가장 1등 공신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까지 만들어낸 거는 저분들도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이 저렇게 바깥에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고 있도록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고 부추긴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아니 그 기회주의의 상징이 홍준표 전 시장인데 그분이 계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 일성이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저는 죽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댓글에도 참 뭐 여러 부류의 분들이 보신다니까 이건 뭐 좋긴 한데 왜요? 김문수가 뭐 맞는 말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매불쇼가 한번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다 나서 가지고 다 검증을 끝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검찰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에 다 나서서 아니라고 했어요.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계엄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볼 때마다 정말 의아한 현수막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부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이 황교안의 현수막인데 난 이게 되게 의아해서 그래. 현수막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황교안 이게 지금 선거운동 슬로건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번에 대선도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지하라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 그러네. 이번에 빼박 부정선거래. 네네. 그 부정선거면 투표를 하면 안 될 거 안 아니야. 되지. 그럼 황교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0%다. 그럼 당선된 거야 본인은. 본인은 당선이야. 자기 딴에는 그렇지. 자기 딴에는. 아이고 황교안 선생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5%가 나왔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25%는 자기를 지지한 거다. 부정선거라고 믿어서 투표장에 안 간 거다. 그렇지. 내가 그래. 25% 투표한 거다. 그러네. 그렇게 계산해야죠. 기본으로 25%를 먹고 들어가네. 원래 78% 정도 투표하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투표율 95%로 올려주십시오. 95%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안 그러면 황교안 당선됩니다. 이제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아 나는 좀 길에 이거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의아하던데. 아 그러네 진짜. 야 여러분 진짜 이번에 투표율 중요하네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요게 이제 다 이준석, 김용태, 신인규 요 다 같은 요 같은 까라거든. 같은 까라. 요런 애들 있어. 김용태에서 예. 요런 애들 같은 까라. 요 있단 말이야. 요 애들. 저는 빼주세요 저는. 정말 내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이 김용태가 후보 배우자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그렇죠.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사과 근데 그만해야지. 이 전략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문제예요. 사과하면 되잖아. 네. 철회하면 되잖아.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를 계속 크게 키우고 싶은가 봐. 하고 싶다는 그거를 더 막 키우고 네. 싶은가 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김건희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방점은 김건희 사과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고. 김혜경 여사에게 찍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최악의 김용태 그 장면 보고 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이 바라는 영부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거짓 사과. 옛날 같았으면 먹혔을 거야. 아마. 자, 그럼 김용태, 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너 어떻게 했는데 그 동안에? 자, 김용태 지금 국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2024년 9월 19일 1차 의결 때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1차 재의결 때 반대표 던졌고요. 11월 14일 2차 의결 때 불참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3차 의결 때 기권하고요. 올해 이제 3월 20일 날 4차 의결 때 반대합니다. 2번 불참, 2번 반대, 1번 기권. 뭔데? 뭔데 너? 아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또 현올림으로 네네네. 정치하는 애들이잖아. 요 뭐 김용태, 이준석, 신인규 신인규. 요 까라들. 그러면 좋아. 어제까지는 계속 반대했어. 그럼 오늘 바뀌었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해답 듣고 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나 통과해도 괜찮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말장난. 야 아직도 지켜볼래?
검찰의 역량부죠. 와 정말 난 진짜 문제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근데 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언론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거기에 방점 찍어요. 근데 사과했다라고 보도를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는 건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행위라는 표현으로 두루뭉실 넘어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영부인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거 완전 물타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사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들이 써줘요. 이게 맞습니다. 사과 아니에요. 네. 심지어 지금 민 기자가 잘 지적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표현을 가지고. 과거 행위를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네.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를 한 거예요. 말장난. 과거 행위가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그거를 꼬집을 거라는 거,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고 비판한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걸 들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들고 나온 걸 사과한다는 거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도 안 했고요. 네. 이렇게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말을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이게 물타기를 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8만 원도 안 되는 밥값 카드값 계산한 거라. 아휴. 김건희는 가장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거는 1,000만 원 넘는 샤넬백만 2개를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최신 뉴스만 따져도. 그게 가장 작은 혐의입니다. 혐의 중에 제일 작은 혐의예요. 고작 2,000만 원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한밤의 해프닝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김용태 위원장 같은 이런 행태가 진짜 전형적인 저는 반정치 쇼라고 보거든요. 아 좋았다. 그러니까 반정치 쇼에는요 3명의 주체가 있어요. 반정치인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아주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그렇지. 공깃돌 주물럭거리듯이 갖고 그렇지. 노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반정치의 계보가 있는 게 아까 우리 최욱 MC님은 저를 넣었지만 전 아닙니다. 이 계보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신은규 예. 빼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계보가 있어요. 아, 그, 예. 김종인 그러면서 이준석으로 전수됩니다. 예. 이준석. 그 가운데 이제 홍준표인데 저는 홍준표 구석기 시대부터 안 치니까 빼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용태. 김종인, 이준석, 김용태. 김용태.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준석식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김용태 뭐라 그랬습니까? 혼나야 된다 혼나야 그랬죠. 돼. 제가 이준석을 혼내겠습니다. 아. 왜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뭐 정치 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뭐 냅두고요. 반정치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 김용태 이 둘이 세트인데 네. 앞으로 제가 전담 마크로 더 혼내야겠다. 아. 너무 심각합니다. 이 너무 해악이. 심각해 진짜. 너무 심각해.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 보여요. 한 명은 윤석열. 영화 보러 다니잖아요. 네, 맞아. 그 내란 숙에 저질러 놓고도. 네. 두 번째로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예요. 아. 이준석 후보는 자기보다 20살 많고 거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싸가지 없다고 욕. 맞아. 그리고 왜 나한테 예의를 안 갖추냐고 그렇지. 막 청년들이랑 비판을 해. 같이 분노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두 살만 어려도 완전히 아니 명색이 그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 김용태가. 네, 맞습니다. 근데 혼내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예.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어리면 그냥 밟어. 맞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 20살 이상 많은 사람한테 왜 막대해?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이중적이지. 맞아요. 한 살만 어린 사람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는 바로 김종인이 됩니다. 갑자기. 와 정말 저런 이중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냐면 뭐 대통령 후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이 윤석열 씹는 건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윤석열 쓰레기인 거는 정상인이라면 다 알아. 네, 다 알죠. 그런데 이준석은 굉장히 교묘하게 입놀림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에 노란하고 편승하고 함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리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욕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같은 부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뭐 한동훈도 약간 비슷한 결이긴 그렇지, 한데 맞아. 뭔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약간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를 하면서
하는 짓은 윤석열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본질. 더해.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2배, 3배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한 이유는 후보보다는 양쪽 다 배우자가 좀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김문수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난영 여사가 또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설난영 여사님처럼 진짜 김문수가 청렴하고 정직한가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분에 아주 고마운 기회가 주어졌네요. 자, 김문수의 청렴 결백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김문수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 10억 원을 맞다. 신청도 안 하고 안 받았다. 받지도 않았다. 예.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훌륭한. 요거 장사 엄청 많이 하고 홍보 있거든요. 엄청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자, 이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발언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소실적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았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자, 네. 이런 얘기할 때 옆에서 그 김문수가 흐뭇하게 미소까지 짓죠. 자, 적극적으로 실제 김문수 후보가 활용도 합니다. 네. 김문수 TV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해서 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 10억 미수령 명단 김문수 들어가 있죠. 네네네. 여기 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검증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했으면 10억 원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자, 이게 실제인지 검증합니다. 네. 민주화 보상 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7년 이때 7차례 네. 신청을 받았어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김문수는 그 조건에 맞는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예, 이건 실제 있고. 실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예. 여기에 김문수가 참여하고 주도해서 실제로 체포가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이력으로 신청을 만약 했다면 아까 분명히 그 당시 돈 10억이라고 했죠. 그 당시 돈으로 2,400만 원이야. 2,400만 원. 2,400만 원이라고. 예. 1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2,400만 원을 받았다고. 근데 저걸 10억이라고 저렇게 뻥튀기 하고 있다고. 저거 굉장히 부적절한 게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 단순하게 김문수 후보 개인의 거짓을 넘어서서 실제로 광주 민주화항쟁 내지는 민주항쟁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국민들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고생한 건 맞지만 야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그렇지. 받았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야 그러면 그만큼 뭐 보상 많이 받았으면 됐지 또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 뭘 아직까지 또 그렇지. 아쉽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 맞아요. 그거 그럼 막 TV 나와가지고 울고 이런 분들 다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충분히 있죠. 두 번째로는 2000년에서 2007년이면 김문수 지금 후보가 왜 이걸 그럼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 쪽의 의원으로 한참 활동을 하는데 경기도 지사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했으면 안 했지. 보수에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서 오라 그랬을 때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이후로는 민주화 진영 쪽은 아예 손을 끊었고 그때 당시 다 배신자란 말을 들을 때였는데 그럼 덜컥 가가지고 나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돈 줘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야 이거 예리한데. 그건 감당 못하죠. 이 가능성 있네. 그건 감당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했죠 차마. 근데 수령 자격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2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공무원을 하면 수령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더하고 다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2,400만 원이야.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시기가 있어요. 2000년에서 아마 2004년까지일 겁니다. 맞아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어차피 못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맞아요. 네. 경기도지사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쭉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거를 이제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다 빼고 가능한 시기만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2,4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근데 10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겠어. 그리고 절묘하게 김문수 후보 본인이 10억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왜냐면 공선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옆에서 웃고 있잖아. 그거는 자기는 그리고 거기 올렸잖아 유튜브 TV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올렸도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 채널에 올렸는데. 아니 허위 사실 공포로 발언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심해요. 자기 입으로 하면 혹시 걸릴까봐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닌가. 아니 그래도 저기 포스터 10억이라고 금액이. 다시 올려줘 그거. 아니 그리고 아까 옆에 웃고 있는데 저건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저 꼬꼬문수라고 저거 하는 거 김문수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본인 TV에 올렸다니까. 올린 그 책임당원 협의회 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 거죠. 자기는 안 한 거지. 뭐야? 와, 법적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살짝 피해가면서.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허위사실 유포잖아. 국민의힘. 몰랐다 하면 되지. 저 아까 박대출 의원이 했잖아 정확하게. 10억 원 받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말로 했는데 박대출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를까요? 박대출 의원이 저런 걸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문자로는 못 보내요. 문자로는. 왜냐면 박대출 의원이 보내는 모든 문자가 스팸 처리돼요. 대출에 대출이 들어가서. 유머. 대출이 들어가서 이러네. 유머입니다. 유머. 깜짝이야. 뭔 얘기 하나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지금 바쁘다고 빨리 좀 해달라고 난리인데.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뭐 법적으로 뭐 처벌 받냐 안 받냐는 두 번째 문제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청렴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설난영 여사님 말씀은 좀 맞지 않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이냐 그러면 김문수 그것도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우리 설난영 여사님 말씀처럼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김문수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선생님. 강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이야. 서울 연기팀장서 나는 김문수. 버릇 나왔네.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하시는 설난영 여사님께 띄워드리는 소방한테 한번 행패 부리고 경찰한테 한번 행패 부리고. 저 김문수 로직 같아요. 자기 이름을 항상 밝히면서 나 김문수인데 그 이름이 뭐요? 계속 이름 물어봤습니다. 김문수 로직. 나 국회의원 3번 했다. 과시. 심지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그 동행자가 있었는데 이 동행자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바깥에서 활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걸려가지고 주소지가 인천 영종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저거 그런 상황인데 나 국회의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 나 도지사고 이런 거. 국회의원 3번 코로나랑 4번 하고 싶다는 얘기야? 뭐야? 대단하다. 아무튼 김문수는 공권력 앞에만 서면 세집니다. 박살을 내요. 뭐 소방 공무원이고 경찰 공무원이고 박살 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우리 설난영 여사님 덕분에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문수의 이 선거 전략 남은 게 이제 뭐냐? 여사로 어떻게 좀 물타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거 안 됐고. 뭐가 남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리 유세 같은 거 하다가 너무 사람 안 모였잖아. 근데 거리 유세 잘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뭐냐 이거야. 남은 카드는 이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 장면 영상 보고 옵니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대선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준석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시종일관 단호하게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면 본인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준석은. 그렇죠.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이준석이요. 단일화의 아버지, 직업이 단일화인 안철수를 또 만나요. 야, 관심이 없으면 자기 유세하러 다니면 되잖아. 근데 단일화에 관심 없다면서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 얘기해봐.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제 지금까지 뭐 경험 같은 내용들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데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냐고.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늘 다르게 노는데 저게 이제 북한이 저런 전술을 잘 씁니다. 하전 양면 전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때리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 전화기까지 차단하고 뭐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결국 단일화의 아버지 단버지 안철수 의원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 기사가 안 나가니까 저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단일화를 할 것 같은 태세.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전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은 좀 더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이제 단일화는 실제 성사되긴 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굽히고 들어갔을 때는 과거에 그 토사구팽 경험이 또 있잖아요. 뭐 양두구육도 있었고 이용당했다가 버려졌다라는 뭐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장사는 무지하게 지금 하고 있죠. 이 단버지와 함께.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단일화에 혈안이 돼 있는 김용태를 또 만났어요. 자, 김용태가 이준석 만나고 나와서 한 이야기 또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이준석 대표님 만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티타임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또 저거 또 더 혼나야지. 근데 혼날 짓을 하기는 해. 저러려고 비대위원장 안 쳤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하겠대. 네. 근데 단일화의 아버지 만나고 단일화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비대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잖아요. 전화기 꺼놓고. 진짜 안 할 거면 전화기 껐다는 사실도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전화기 껐어요라고 껐어요. 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요. 네.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 네. 진짜 희한해.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초쯤에 마지막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하지 않을까? 아니 단일화를 정말 할 생각이 없으면 네.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를 매일 싸웠잖아. 진심에 네. 진짜 본심에 우러나서 서로 경멸하는 사이. 경멸하는 사이예요. 실제로. 실제로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정말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 근데 저는요 단일화하면 만나잖아요. 단일화하면 전 망한다고 보는 게요. 보수 어르신들 중에 비토표가 또 나가고요. 이준석 쪽에서 모아놨던 그 국민의힘 싫어하는 표가 또 나가고요. 더 중요한 건 어디 표가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표가 역선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들어오면 그 자체를 원치 않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마 전 이재명 후보 다 찍을 것 같아요. 역선택으로.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대선은 포기했어요. 대선은 당권이야, 포기한 당권. 상태고 맞아. 그러니까 친윤이 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친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지금 친윤의 대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고 사실. 그 한동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난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이번에 그 이준석 측에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윤계가 이준석 너 당권 다 줄 테니까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 장악하라.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그 폭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긁힌 게 친윤이 아니야. 한동훈 깜짝 놀라. 에이씨 당권 내 건데. 야 나 이씨 어렵게 나왔는데 당권 잡으려고 깜짝 놀란 거야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긁혔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다.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국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준석 그 후보랑 둘이 한번 그 토론해가지고 둘이 누가 더 싫은가? 그래 둘이 한번 해라. 내가 사회 볼게. 내가 사회. 근데 그 토론에 정말 볼만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해. 근데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이준석 국민 비호감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이준석을 물리친 또 대단하다. 한동훈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친윤들이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친윤이 그렇게 나온 게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깨지면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공산이라 추미애 의원이 지금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신인규 잠깐 좀 대기하고 있어. 끝난 게 아니고 저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다룬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의원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박수를 좀 오래 쳐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럼 오시는 동안에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지금 선거운동으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내란 진상조사 단장님이에요. 그래 내란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앉으시는 시간 동안에. 하나만? 왜요? 오셨어요? 얼른 가셔야 되는데. 요새 바쁘시죠? 이와 같습니다. 울산을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전국을. 전국이에요? 전국 골목대장. 그래요? 응. 울산이 아니고. 이거 가능해요?
그 불가능한데? 아니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전국의 226개 시군구 중에 이미 우리 골목골목 선대위에서 146개를 다녔습니다. 아니 추미애 의원님. 저는 이미 4,000km 이상을 주행하고요. 네. 와.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 제가 대단하시네. 암행의사 같이 딱 골목골목 선대위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하고서 이제 경청 또 하고 네.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울산을 감시하러 가셨고 어제는 아니 선관위가 이 방송국 확성 장치로 기호 1번 얘기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확성 장치로 하지 않고 시청각 장치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상한 선관위예요. 그래서 요새 부쩍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막 골목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군요. 네. 그걸 꾸렸어요. 네. 골목 이름 뭐죠?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라고. 네. 그게 이거 골목 대장이 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다 자기가 골목 대장이래. 아니 전국 골목 대장. 정청래 의원은 또 자기가 그거. 거기는 호남 골목 대장. 그래서 호남에서는 저 경상도까지 표좀 얻어와 그렇게 원성을 듣고 있다고 제가 디스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결론은 민주당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이 누님 무서워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골목에. 이렇게 눈치가 빠르십니다.